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4년 일본의 나이트라이프 에티켓 1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방일 외국인이 일본 여행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일본의 나이트 라이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술집, 바, 입식 술집, 걸스바, 야외 음료 등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술의 종류도 일본의 전통적인 사케나 소주를 비롯해 맥주, 위스키, 와인 등 많은 종류가 있어 매우 즐거운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술집, 그리고 술 마시는 방법에는 외국인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독자적인 규칙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바가지 주점이나 술을 이용한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13개의 암묵적인 술집 규칙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세계의 술과 관련된 사기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안전하게 쾌적하게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암묵적인 술집 규칙. 첫 번째는 오토시입니다. 일본의 술집에 들어가면 약 90%의 가게에서는 주문하지 않았는데 작은 접시 요리가 운반됩니다. 이것은 오토시라고 불리는 일본의 독특한 습관으로 약 400엔의 일종의 좌석료로 기능합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해주세요. 무료로 반찬이 나오는 한국 문화를 생각하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일본의 이 규칙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고 싶은 요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저는 여러분이 일본에서 좋아하는 요리를 골라 먹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싫다면 술집에서는 코스 요리를 주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술집이 아닌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음료 무제한입니다. 음료 무제한이란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일정 시간 내라면 술이나 소프트 드링크를 자유롭게 선택해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일부 술집이나 레스토랑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가 기준이며 요금은 1,500엔에서 2,000엔 정도이며 4잔 정도 이상 마실 경우에는 가성비가 높습니다. 다만 이용할 수 있는 음료는 미리 정해져 있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주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경우 오더에는 유리 교환성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한 사람이 한 번에 여러 잔의 음료를 주문할 수 없으며 리필은 유리잔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술이 센 분들은 꼭 이 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의 나이트라이프를 저렴하게 즐겨주세요. 세 번째는 셈베로입니다. 이는 일본에서는 1,000엔이면 취할 수 있다는 뜻의 말로 일본 선술집의 중요한 문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술집은 일본 전역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가게가 술을 3잔과 작은 요리 1개에 1,000엔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면 추가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셈베로를 이용하여 저렴하게 즐거운 일본의 밤을 만끽하세요. 네 번째는 하시고 자케입니다. 하나의 술집에 오래 머물지 않고 차례로 가게를 바꾸어 술을 마시며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위기와 메뉴를 제공하는 가게를 선택하는 것도 하시고 자케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번화한 선술집에서 흥을 돋운 후에 차분한 바에 가거나 소주나 사케를 즐긴 후에 와인이나 칵테일을 마실 수 있는 가게에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분들에게는 특히 신주쿠의 골든가가 인기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갔었는데 세계 여러 나라 분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카쿠치입니다. 이것은 주류 판매점에서 구입한 술을 매장에서 그대로 마실 수 있는 일본의 술 문화를 말합니다. 이 매력은 적당한 가격으로 좌석료 등은 특별히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쿄에 있는 미마스 사케텐이라 불리는 주류 판매점을 가서 체험하고 왔습니다. 저는 지역 한정 맥주, 그리고 다양한 사케 등의 비교를 즐기며 술에 어울리는 맛있는 요리를 즐겼습니다.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소통이 시작됩니다. 이곳의 가게는 분위기와 직원도 멋지고
최근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皆さんお待ちしてます今だけで来てね 곧 도쿄에 오시면 가보세요. 여섯 번째는 서서 먹는 술집입니다. 이것은 가게에 의자가 없고 주로 선체로 술을 마시는 술집입니다. 착석하는 가게보다 비교적 저렴하고 가게에도 들어가기 쉬운 분위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일상으로부터 떨어진 제3의 장소로서 매우 인기입니다. 저도 서서 먹는 술집 순회를 자주 돌아다닙니다.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소통이 시작됩니다. 잊지 못할 일본의 즐거운 밤 드세요. 일곱 번째는 원드링, 원푸드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 적어도 한 잔의 음료와 일품의 요리를 주문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입니다. 주문 수가 적으면 레스토랑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레스토랑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본 술집의 약 50%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는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술만 마시고 싶은 경우, 밥만 먹고 싶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좌석은 2시간까지입니다. 이것은 술집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2시간까지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술집에서는 해외 레스토랑과는 달리 술을 마시러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 술집에 오래 머무르는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고객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단, 이 제도는 선술집이 혼잡할 때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입점 시 설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설명이 없으면 이 제도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을 하십시오. 아홉 번째는 요리 전 술 주문입니다. 일본의 술집에서는 착석과 동시에 술을 주문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메뉴를 보지 않고 일단 생맥주를 주세요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직원이 바로 주문을 확인하러 오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문제 없습니다. 천천히 음료를 골라 즐거운 일본의 밤을 즐기세요. 만약 일본인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생맥주를 주문하세요. 열 번째는 야외 음주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서 놀란 것 중 하나로 야외 음주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야외 음주가 금지되어 있어 공공장소에서 맥주나 와인을 즐기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야외에서 음주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는 특히 꽃놀이의 계절에 현저합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벚꽃나무 아래 모여 자연에 덧없는 아름다움을 축하하며 술을 즐깁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이후 도쿄의 시부야 길거리에서 음주를 하는 것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소음, 통행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11번째는 소주병 주문입니다. 일본 술집에서는 일본 소주를 잔이 아닌 병으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나 여러 사람이 마시는 경우에는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물이나 얼음 등 술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은 유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12번째는 선술집에서 소주병을 맡기다입니다.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술집에서는 일본 소주를 병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많아 마실 수 없는 경우는 병을 가게에 맡겨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은 만큼은 다음에 왔을 때까지 가게에 맡겨두는 시스템입니다. 선불이기 때문에 다음에 왔을 때는 병의 술값은 지불하지 않고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게에 따라서는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나 보관료가 발생하는 가게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3번째는 물은 무료입니다. 물에 돈을 지불하는 많은 나라와 달리 일본의 술집에서는 무료로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천천히 마시고 싶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경우는 사양하지 말고 물을 주문하세요. 또 가게에 따라서는 오시보리라고 불리는 따뜻하고 습한 수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객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앞장에서 설명한 소주를 병으로 시켰을 때 술을 만드는 물이나 얼음은 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본의 문화로 받아들여 주세요. 술을 이용한 사기. 14번째는
바에서 바가지입니다. 이 사기는 특히 신주쿠의 가부키초나 로풍기 등의 지역에서 다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활기찬 야간 유흥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기의 핫스팟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의 음료를 거리에 있는 직원이 약속하고 바에 초대합니다. 지불의 타이밍이 되면 법에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 거기로부터 사태가 암전합니다. 여행자 중 일부는 지불을 거부할 때 협박, 심지어 폭력에 노출된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거리에 경찰관이 있었고 이러한 사기를 경고하는 발표가 있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코 이러한 거리 직원과 함께 바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점에 바나 클럽에 대해 알아보자. 리뷰와 평판을 확인하세요. 이 팁들을 염두에 두고 일본에서의 시간을 즐기십시오. 15번째는 수면제가 들어간 술입니다. 도쿄의 로풍기와 신주쿠와 같은 활기찬 한락가에서는 수면약 사기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바에 들어가서 바텐더 또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모르는 사이에 음료에 약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조금 마신 것만으로 의식을 잃습니다. 이 사기의 목적은 종종 여권과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바에서 엄청난 성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애덤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폭력으로 대응하고 디아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과 관련된 성적 폭행도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에서도 심각한 우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로풍기와 신주쿠와 같은 지역의 바에 들어갈 때는 특히 조심하십시오. 특히 평판이 나쁜 지역에서는 혼자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료에서 항상 눈을 떼지 마십시오. 단체 여행을 하는 경우 서로 주의하면 이 사기의 피해를 입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일본의 밤문화를 즐길 때는 충분히 주의하십시오. 16번째는 여자의 유혹 사기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활기찬 나이트 라이프 지구를 산책하면 모바일 앱과 거리에서 알고 있는 친절한 일본 여성이 술을 마시기 위해 초대합니다. 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이 친구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 전화하고 싶은 등의 변명으로 모습을 지워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바 직원이 갑자기 와서 때로는 약간의 음료에 대해 엄청난 성장을 전달합니다. 이 사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특히 잘 작동하는 초대에 응할 때는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도쿄와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의 나이트 라이프 명소를 방문할 때 인터넷에서 사전에 조사하거나 리뷰를 읽고 평판이 좋은 바 및 클럽에 가십시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본의 밤문화를 즐기세요. 2024년 일본의 나이트라이프 에티켓 16가지는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